만나 당장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희의 표정을 나는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네, 오늘 밤을 달군 뜨거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젊은 정치인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그것조차도 또 조금의 차별적인 단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식어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보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리고 젊은 진보 신지혜 녹색당 공동위원장 어떻습니까? 수식어는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별명은 본인이 짓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 오늘 뭐 주제하고 관계없이 예. 시작하기 전에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뉴스의 화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베트남에서 오신 이제 고위 관료분을 접견하다가 네. 다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더 선호한다. 라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그 단어가 사실 뭐 이해찬 대표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수성이 좀 덜한 세대니까 관용적으로 그냥 나오신 말씀이겠지만은 지금이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성인지에 대한 그 감수성으로 봤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네. 제가 2008년도쯤인가요? 한번 기사를 이제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 베트남에서는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또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중적인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계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로서 신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궁금했어요. 아유, 유명하지는 않지만요. 제일 유명하죠. 누가 더 유명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찬 대표께서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걸 어떤 발언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뭐 어떠한 여성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다는 그 개념 자체도 사실 문제적이고 아시아 국가 중에 베트남이 더 나아서 그 여성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확실히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물론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치가 잘 돼야 외교도 그때야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들은 연말 안에 빨리 결정을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한 그 전 당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둔 채로 그 외교에 신경을 쓰며 잘못된 발언들을 하시는 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저희 당은 찬성하는데요. 예. 저는 사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줄 거라고 끝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손학규 대표님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냥 동조는 하는데 네.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아, 그래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도 저는 없는데요.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 참 나가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참 비관적인 것 같죠, 제동 씨. 저요. 하도 기성 정치권에서 이런 어떤 사실 이 연동형 비례제도 약속이 한번 됐던 사안인데 네. 뭐 약간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말이 이제 뒤집힌다든지 아니면 좀 일부러 지연시키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좀 애초에 이렇게 낙담하고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진보, 보수,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또 지금 들어보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자리를 잡아서 한번 또 해보도록 아, 예. 하고요. 네, 한번 주제를 잡아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나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이제 슬슬 주제도 잡고 아주 고정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저 오늘 주제는요, 김정은 환영단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겁니다. 두 분,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김정은 환영단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을 뭐 위인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요. 팬클럽을 모집하는 모습이 이제 뭐 또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요것도 편집 잘못해가지고 제 모습하고 김정은을 위인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것만 편집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처음 든 생각 그리고 두 분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조직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무슨 하나의 추진단이 있어가지고 네. 그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된 건 줄 알았더니만은 네. 서로 뭐 연락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각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약간 조롱조로 만든 집단도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게?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가보니까 아예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희화해서 묘사해놓고 예. 환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또 뭐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 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저는 이제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비핵화 관련해가 진전이 좀 더딘 상황 속에서 예. 너무 우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성과를 낸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에 대한 기대는 괜찮지만은 아직까지는 일어난 변화가 적은데 너무 이렇게 위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다. 라는 건 좀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는. 네, 그 주요하게 드러나는 단체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백두 칭송단이랑 네. 그다음에 위인 환영단이었나요?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이 칭송 혹은 뭐 위인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단어들의 조합이 좀 촌스럽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사회에 답지 않은 두 단어의 좀 촌스러운 조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두도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는 네. 거의 쓰지 않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북한에서도 내년에 뭐 김정은 생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일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변화를 하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서 그랬겠지만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고리타분한 과거에 네. 어쨌든 그런 통일운동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젊은 세대가 이번 거는 많이 주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약간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두 분은. 근데 이제 가장 발칵 뒤집힌 것은 역시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여의도 정치권인데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또 톤을 맞춰서 읽어드려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 누구죠? 톤이 감이 안 잡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의원님이요? 네. 네. 백도 수호대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이건 하태경 같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산당이 좋아요 외쳤으니 북으로 보내자. 홍준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제가 저희 당에 있는 의원님 네. 멘트 제가 바른미래당 의원이라 맞히지 않았습니다. 네네. 홍준표 전 대표께서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왔어. 김정은 위원장은 살인마를 안방까지 불러들이나. 네, 그럼 김진태 자유한국당 예, 의원이셨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의 국민이 5천만 명이에요. 예. 그 중에서는 누구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금괴 200톤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전 재산 29만 원을 갖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 금괴 200톤 같은 사건들을 접할 때 막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네. 누군 그렇게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웃어 넘기죠.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도 웃어 넘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수 정당들이 이것을 붙잡고 네. 본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 중요한 한국 사회 현안들이 너무 그득한데 이걸 갖고 이제 다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되살리고 보수 정당의 존재 가치를 이것으로 되살리려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아까 이게 촌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백두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사실 이제 빨갱이 타령도 촌스러운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네. 빨갱이 타령 그만하고 전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근데 기존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괴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근데 그 통일의 형태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완벽히 합의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울다 웃으면 엉덩이 뿔난다고 하는 것처럼 네. 지금까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갖고 있던 정보들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지금 환영 분위기로 가다 보면은 네. 평가라는 건 원래 공과 가를 같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공과 가를 구분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급속하게 너무 이제 통일 분위기 속에서 평화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지금 와서야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은 그렇죠. 역설적으로 핵을 애초에 만든 게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김정은 위원장인데 사실 자기가 어지른 방을 자기가 치웠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한 행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예. 이걸 해야 되냐. 자기 검열 사회라고 생각하고 의문이 들어서 우리부터 그러면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린 왜 그래야 되나.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곧 잡혀간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광화문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공산당의 조야라고 외칠 수 있냐 이렇게 막 같은데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떻게 공산당의 조야라고 외칠 수 없나 이렇게 되묻고 싶거든요. 지금 저는 그걸 한번 그냥 얘기를 하면서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네,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팬입니다. 왜냐면 생중계로 많은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 지도자들, 우리 정치자인들도 맨날 보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에서 볼 수 없는 모습도 보고 겸손하고 뭐 지도자의 능력, 실력 있고 지금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지도자로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3대 셋은 저희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20년 넘게 하고 그럼 거기는 왜 세습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빨리 교류가 트이면 넘어가서 평양 시민들 만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살아도 좋으세요? 뭐가 좋은지 왜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로 계속 추대하고 그렇게 나가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직접.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 제가 지금 북한을 가서 본 적은 없어서 아직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생각할 자유를 달라는 건데 뉴질랜드 저렇게 어떤 좋은 정책이 있어. 저런 정책 좋다. 우리도 하자 하면 그 나라 가서 살아라.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돈도 없고요. 네, 지금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네. 딱 보면 저분도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생각할 자유라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정작 북한이 뭐가 좋냐, 아니 북한의 어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부분에서 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냐고 물으면은 딱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저런 운동을 하셨다고 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하신 것 같다는 분이 사실 저 단체였어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제 봤던 그 단체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너무 이제 정치인들이 속된 말로 엄중하게 다뤄가지고 저런 분은 얘도 종북이다 이래버리면 그것도 웃겨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 너무 과민한 반응도 좀 우려스럽지만은 또 반대로 저렇게 아까 보면은 북한의 상대 세습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동일시한다는 것도 약간은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됐지만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분이고 그 지위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분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짧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뭐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좀 성급한 움직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민주선거에 의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니까. 그렇죠. 전 저 영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게 칭송이나 숭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우리 사회에 있는 금기를 깨고 싶었던 어떤 의도가 다른 의도들이 맥락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좀 더 세련됐더라면 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80년대의 볼 법한 풍경, 그때 나올 법한 이제 행동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세련된 방식으로 이런 우리 사회도 이제 금기를 깰 필요가 있고 다른 평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새로운 대응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던져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좀 세련된 방식일까요? 저는 세련된 방식은 저런 표현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른 이제 영역이지만은 우린 정치인이니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통일이라는 게 가까워진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요 고민을 하는데 김재동 씨도 같이 좀 고민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북한이랑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북한 지도층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 지도층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면죄부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과거를 묻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리가 발전해오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산업화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아픔 속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아니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그런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면죄부를 줄 수 있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 사례를 봤는데
이제 독일이 통일하면서 네. 저는 거기선 지도자들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만은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예. 그러니까 거기로 따지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였죠. 호네커를 탈동독자를 무단으로 사살한 죄로 법정에 세웁니다. 나중에 서독 네. 통일정부에서.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서독도 그걸 과거사를 청산했던 것인데 물론 우리는 지금 평화 무드다 보니까 이런 걸 아직까지 고민 안 해봤지만은 정작 그 통일의 날이 다가오면은 우리도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셋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다고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는 것이고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는 것이고 또 신재희 위원장은 또 인권에 대한 감성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여성 인권에 있어서 침해를 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단순히 평화라는 이름으로 묶고 갈 수 있느냐? 우린 정치니까 그런 고민 하자고요. 맞아요.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통일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성급하게 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뭐 통일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평화체계 구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한다면 뭐 어렵게 만들어낸 이 평화의 무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권까지 함께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재희 위원장은 이거 약간 곤란한 질문 있으면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네.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여성인권 박해동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낙태시키고 이런 것들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은 인권의 그 실태 안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 범위 안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헌법을 갖고 한 나라로 구축될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 국가로 일정 기간 갈 것인지 뭐 아니면 뭐 통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 두 국가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그건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게 저는 보고요. 저희 젊은 사람들 중 제가- 2명의 의견일 거라 봅니다. 아, 근데 재미난 게 뭐 이런 대응들이 죄송합니다. 만나가고 있다고 제가 네, 아니 네, 그게 네, 아니고 혼자. 시간이 다 아, 네. 돼가지고 제가 그 시간이 넘어가는 데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님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두 분도 쫓겨나시기 전에 네. 저 시간 워낙 열띤 토론이어서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혹시라도 두 분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꼭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 제가 본 것 중에 그런 글은 봤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절대로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가 기간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이다. 통찰력이라는 거. 예. 굉장히 통찰력 있어 보이네요. 명확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결국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거기 통일, 노동 다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